결국에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계속 해독을 하라 그러나? 매출 올리려고? 정기적으로 해독하는 사람들 있잖아. 오토파지 하는 사람들 있고. 다이어트 한 번 해서 계속 유지하면 되지. 왜 메나테크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는 오래 했는데 왜 또 해독해? 왜 하는 거야? 사업하니까 제품 남아 돌아서? 결국에는 그러면 지출되는 돈이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거든? 결국에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계속 해독을 하라 그러나? 매출 올리려고? 그렇잖아. 왜 메나테크 제품 계속 먹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큰 돈 들여서 또 해? 프로모션 하니까 또 하는 거야? 그 제품 소진하려고?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소비자 많이 늘리고 열심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자신들의 몸을 끊임없이 해독을 하냐는 거지. 주기적으로 해독을 하잖아.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지는 아는데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해?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데. 뭐 때문에? 워낙에 단식도 계속 반복적으로 금식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바디버든을 얘기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거, 먹는 거, 바르는 거 모든 영역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습관의 그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결국엔 내 몸은 어떠한 유해 물질을 외부로부터 계속 받아들여.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유해 물질을 계속 받아들이면 신체 안에서도 어찌됐든 깨끗한 상태는 아니지. 피로감을 항상 느낀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칼로리가 높은 영양을 벗어난 많은 먹거리들이 있어. 우리가 먹었을 때 쉽게 해독하지 못해내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 근데 너무 맛있어. 먹긴 먹어야 돼.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굳이 그 기쁨까지 제한하면서 살려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 아니야? 아, 그래서 바로바로 리셋을 한다? 그렇지. 그리고 굳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그냥 중국이든 어디든 요새는 뭐 중국에서 황사 불어온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근데 굳이 그거 아니어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건 이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지. 물론 시골에 살거나 아니면 숲속에서 맑은 공기하고 맑은 물 먹고 내가 농사 다 져서 인분으로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농사 져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면 바디버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훨씬 떨어지겠지.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독을 해야 된 거다 그럴 일은 극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현대에서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애기들도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얘기하잖아.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도 스트레스 많다 그러거든.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 애들은 누군가한테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화면은 매일 켜고 있어.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여러 채널들 자체가 인체가 받아들일 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더 많이 깔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G클린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오토파지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다이어트를 뛰어넘어서 내 내부의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거거든. 비타민C 디톡스도 결국엔 레몬수 디톡스도 그런 개념이잖아. 틀렸다가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다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경피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국한되어 있는 표현들이니까 화장품으로만 사용했을 때 샴푸, 린스, 피부라고 하는 이 겉에 표면적인 이런 가장 큰 피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유해 물질들이 전부 다 경피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독성 물질들로 분리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일단 어감 자체도 별로 안 좋고
독성 물질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마트나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보고 샀을 때 이런 정보들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디버드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기가 나빠있고 뭐 먹는 게 무너졌고 이런 식습관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많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안에 총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건강이 나빠서 해독을 하거나 쥐클린을 하거나 뭐 오토파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내가 병리학적으로 뭔가 진단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그냥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을 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장착돼서 자리 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나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좋으니까 막연하게 클린하면 좋지 않나 이게 아니라, 그런 배경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 하고 있는 언니도 조금 더 편할 거고, 왜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 없이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나 내 자녀들에 대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척박해질 거야. 어쩌면 내과가 없을 수도 있어. 전부 다 사막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사막화가 되고 있는 지구에 마실 수 있는 물은 얼마나 되겠어?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금수강산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사실 나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프거든.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건강한 음식들을 얘네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내 나이 됐을 때도 이런 음식들이 살아있을까? 사실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시골 음식 해주는 게 피곤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오늘 해주지 못하면 얘네들이 앞으로 평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나는 지배적으로 있거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캡슐 하나로 살아가는 세상 올 거야, 막연하게 그런 세상이 진짜 올까? 막 이러면서 영화를 봤는데, 지금은 형태는 다르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 그렇다면 먹는 즐거움, 이 건강한 음식에서 오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너무 슬프잖아. 근데 내가 아이들한테, 5명의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내가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면서 먹어보지 못할 그냥 정말 고향의 맛인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영원히 못 먹을까? 만약에 건강하고 내가 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부자들은 진짜 음식을 먹을 거고, 근데 활동을 해야 되는 부자들은 다 먹지 못하더라도 리얼푸드 형태의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보조 삼아서 같이 걸어가겠지. 그러다 진짜 부자가 됐을 때는 나는 솔직히 산속에 그런 오두막 져놓고, 난 로망이거든. 우리 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실 그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삶이잖아. 근데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초가상간 들어가서 초가집에서 살아야 되면 그거 너무 슬플 것 같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식문화, 식생활 문화, 식생활 습관, 먹는 음식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마땅히 당연히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깨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다면 나의 인식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대하는 나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이제 조금 시대에 걸맞게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틀린 건 아니지, 우리도 변해가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도 이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부모님처럼 살 줄 알았지, 먹는 걱정은 평생 일하고 사실 퇴직하면 벌어놓은 거 갖고 그냥 유유자적 살 줄 알았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시대가 도래되고 나니까 영양제를 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식생활에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과거와는 굉장히 나 스스로도 전환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을 넘어서 지인들은 이왕이면,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는 분명히 건강한 음식을 지금도 드시는 분들 계시지. 뭐 지구가 다 망가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현관에는 에휴 그럼 뭐 먹을 게 뭐 하나도 안 남았게 옛날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도 우리 다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상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 과거보다 더 많아졌잖아. 그리고 너무 슬픈 얘기지만 돈이 많이 없으면 솔직히 편안하고 리스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단순히 수술하고 데이터로 수치로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 다음이 재발할 수 있으니 관리하셔야 됩니다잖아. 근데 그 관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하니까 이제는 그런 틀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험 컨설팅 받듯이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보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식단도 식탁에 엄마들의 영역이었던 그 식탁도 이제는 누군가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사실 보니까 식품공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데이터나 수치로는 굉장히 명확한데 가정 안에서 들어와서 엄마들이 하는 영역들을 그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부처럼 우리 아이들을 먹이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잘할 수 있고 이미 식탁에서 먹는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라이프 케어 리스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너뷰티와 아우터뷰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일을 지금까지는 에스테틱에서 나눠서 했다면 이제는 분주해지는 사회에 이 시대에 발맞춰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의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나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내 머릿속에 재정립을 하고 영양 공부를 하는 거 하고 내 습관을 바꿔가는 거 하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걸 애들 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은 거 애들 안 먹였듯이 우리도 생소한 음식은 이렇게 조금 거절했었잖아요. 예전에 내가 먹는 음식 위주로 아이들한테 해주게 되잖아. 그것처럼 건강기능식품도 결국에는 엄마가 제일 잘 다룰 수 있으려면 엄마 스스로가 본인의 생활 습관 안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절제하고 균형 잡혀져 있는 그런 패턴으로 먹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제일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해독도 엄마나 아빠가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너무 애석하게도 만성피로 정말 자기관리 잘하지 않는 한 만성피로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근데 환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 안 하잖아. 아프다고 늙었다고 얘기하잖아. 노화됐다고. 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내가 메라테크 하거나 아니면 에스테틱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프거나 허리가 굽거나 다리가 휘지 않았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전부 고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린이 소화비만부터 시작해서 소아당뇨, 소아고지혈, 소아고혈압까지도 지금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지금은 어린아이들한테도 나이 들어서 나오는 중대질환들이 그냥 단순히 성인병의 수준을 넘어선 중대질환자들이 너무 유아 단계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결국에는 한 집 걸러 한 집의 암이 내 집의 암이 되는 거고 한 집 걸러 한 집 희귀성 그런 아이들의 문제가 내 자녀의 그 다음 세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큼 영양은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기능식품이니까 생활하고 별개로 두고 살아갈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